도내 10개 시군에서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들에겐 큰 고통인데 자치단체들은 이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삽과 호미로만 40m 길이의 땅굴을 파고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 부적정 보조금 사용 등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어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이 오늘 전주를 찾아 당의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아예 운행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정읍과 김제 등 10곳이나 됩니다.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서름이 작지 않습니다. 네, 사전 예약을 하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 사는 장애인 정호임 씨는 휴일에 바깥 나들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콜택시는 장애인들에게 발이나 다름없는데 김제에서는 휴일 콜택시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읍과 김제, 완주, 고창, 부안, 그리고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10여 곳이 휴일에 장애인 콜택시를 가동하지 않습니다. 명절 때 남편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죠. 가수 공연 같은 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못 나가죠. 장거리 사전 예약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 다른 시군으로 가려면 보통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열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보통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휴일에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라는 지침에 말 못할 서름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거주지가 부안이라고 해서 그리고 군산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건 명백히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지법, 국가인권위원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불편을 줄이려고 다양한 특별 정책을 시행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휴일 콜택시 운행은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휴일에 콜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겐 큰 고통이지만 자치단체들은 이런 고충을 외면해왔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예산은 시군 70%, 전라북도가 30%를 부담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 콜택시 한 대당 840만 원씩 똑같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기초단체인 시군입니다. 전주시처럼 재정 형편이 나은 기초단체는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면서 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정읍과 김제 등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휴일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대중교통인 콜택시를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다는 건 이들을 차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의 콜택시 비용으로 지난해 12억 원을 지원하고도 시군의 이런 엉터리 행정을 묵인했습니다. 장애인들은 특히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날은 특히 운행을 더 해야 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단체에서 공휴일 날, 휴일 날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전북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휴일 미운행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죠. 또 휴일에 운행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자격을 갖춘 1급과 2급의 등록 장애인은 전북에만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들의 휴일 이동을 나몰라라 하면서 소중한 이동 권리가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등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입니다. 전 대표가 가짜 경력으로 시설을 허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전주시는 시설 폐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주의 복지단체는 운영비로 써야 할 보조금을 해외 연수비로 쓰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제보를 받고 나서 특별감사를 통해서야 확인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지도 점검을 한다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결정했습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175개소 중 동향이나 민원이 발생된 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회계 투명성 등 복지시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시설을 사업체로 여기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운영자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확보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문제가 되풀이될 소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캐치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구조거든요. 이용 내지는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렇게 좀 외부 기관이나 외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전주시는 보조금을 주는 복지시설이 175곳으로 한 해 지원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땅굴을 파고 송유관 기름을 훔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삽과 호미로 40m나 굴을 파고 들어가 5억 원에 채 가까운 기름을 훔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고 안 사무실로 들어가자 바닥 한켠에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설치된 깊이는 4m, 송유관까지 길이는 40m에 이릅니다. 손을 풀어가지고 4m를 제가 절로 40m를 들어간 거예요. 송유관 기름을 노린 일당이 인근의 창고를 빌린 뒤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땅굴을 판 겁니다. 주변에 들키지 않기 위해 한밤중에 오로지 삽과 호미로만 작업했습니다. 부삭기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소리가 심해서 발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호미나 삽으로 한 30여 일간에 걸쳐 가지고 그 손수 작업을 해서 땅굴 주변에 CCTV 넉 대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뒤 석 달 동안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37만 리터, 4억 8천만 원어치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훔친 기름을 이처럼 화물차를 개조한 유조 탱크에 싣고 익산과 김제의 주유소 두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주유소 주인들은 이 기름을 시세보다 리터당 250원가량 싸게 사들인 뒤 운전자들에게 되팔았습니다. 경찰은 총책인 50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유소 주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자율주행 실증 지역으로 새만금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시장이 대형 사고와 물리업 원가를 줄일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국내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새만금 도로를 활용한 개방형 시험장과 관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내년도로 예상되는 개헌 때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읍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한 만큼 민중혁명의 효시인 동학 농민혁명 정신도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 존중을 추구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모태라며 동학 정신의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 서명 운동과 국회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당의 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동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멸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을 구해 다당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해결을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군산 경제를 살리고 복지 민원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장 원리라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4명이 출마한 국민의당 대표 선출은 22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인터넷과 ARS 투표를 실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부터 31일까지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온라인과 ARS 투표를 거친 뒤 9월 1일에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치권은 안철수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 최종 승부를 벌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당 대표에 뽑히면 지난 2010년에 이어 7년 만에 전북 출신이 주요 정당에 당권을 주게 됩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학생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아 숨진 송경진 교사의 유족들이 전북교육청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숨진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씨는 사법당국이 내사 종결할 만큼 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교육청은 성희롱 등 갖은 죄명을 붙여 송 교사를 압박해 죽음으로 이르게 했다며 희생양이 된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대면 진로 상담실을 가동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7층 대입 지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진로 상담실을 가동하고 군산과 익산 등 7개 시군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만 진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평가 시험 성적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호원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원대는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대학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교육부의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내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원대는 그동안 일반 학자금과 국가장학금 제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던 공동 우물의 복원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오목대와 전주 향교 사이에 있다가 도로공사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 우물을 복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복원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우물 복원과 함께 물레방아 같은 시설도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농협은 오늘 조합원 자녀 가운데 학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자녀 51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민규 전주농협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농촌의 인재 양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오늘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비는 모레인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한낮 더위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정읍과 남원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예상되고 전주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비가 오는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